오늘 뵙지 못할까봐 걱정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도 사실 오랫동안 준비된 기적이에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저를 만났다면 그 사람은 운의 갈림길에 서 있거나 곧 갈림길에 서게 되죠. 그중 좋은 운을 키우거나 나쁜 운을 피해갈 사람들과는 인연이 계속 이어지더군요. 준비한 선물을 전하자 서윤이 눈을 빛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 다음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커피 향기를 깊숙이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신기하게도 이 선물을 사면서 해빙이 더 잘 되는 기분이었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역의 적선지가 필요여경,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선행이란 남은 물론 나 자신에게도 이로운 일을 말해요. 상대방을 위할 때 느껴지는 기쁨, 그 마음을 잘 간직하다 보면 앞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긴 뒤 나는 조심스럽게 그동안 내가 써온 해빙 노트를 건넸다. 그녀가 내 노트를 살펴보기 시작하자 숙제 검사를 받는 아이가 된 것처럼 살짝 긴장이 되었다. 다행히 내 글을 본 서유는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었다. 홍 기자님의 센스가 느껴져서 재밌네요. 처음 쓰셨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잘 쓰셨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를 쓸 때는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보다 맛있는 등심 스테이크를 아스파라거스와 함께 먹었다가 더 좋죠. 조언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노트를 고쳐 써보았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쓰니까 행복한 느낌이 더 생생해지네요. 고소한 스테이크의 풍미와 아삭한 아스파라거스의 질감이 선명하게 느껴져요. 노트를 보여주고 난 뒤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했다. 경품에 당첨된 것과 행운이 가득했던 발리 여행까지 제 일상에 이런 행운이 오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행운은 벼락을 맞듯 우연히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했죠. 선택받은 극소수만 행운을 누리고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내 말을 듣던 서윤이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던졌다. 홍 기자님, 행운이 뭘까요? 글쎄요, 가만히 있는데 공돈이 생기거나 로또에 당첨되는 거 아닐까요? 그녀가 미소를 띤 채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행운은 효율성과 상통하는 개념이에요. 노력에 비해 쉽고 빠르게 원하는 걸 얻는 거죠.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말을 곱씹었다. 서윤의 말에 의하면 행운은 하늘에서 무언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었다. 같은 노력을 해도 남들보다 좀 더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울퉁불퉁한 흙길 대신 잘 닦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것과
비슷했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돈주머니가 떨어지는 것이 행운인 줄로만 알았어요. 서윤이 마시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일러주었다. 행운은 우리의 노력에 곱셈이 되는 것이지 덧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행운이 덧셈으로 온다면 노력이 0이어도 행운이 올 수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0 플러스 행운은 행운이 되겠어요. 하지만 행운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행운은 곱하기죠. 내 노력이 0이면 거기에 아무리 행운을 곱해도 결과는 0이에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알 것 같아요. 노력한 것을 몇 배로 돌려받는 것이 행운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 결과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계속 노력해서 더 커다란 성과를 얻고 그렇게 선순환을 이루는 거군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 뒤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공짜를 원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일은 없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상담과 사례 분석을 해봤지만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행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으니 씁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해빙을 알기 전 노트북을 사기 위해 전자제품 매장에 간 적이 있었다.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매장 직원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신용카드를 만드시면 노트북 가격에서 15만 원을 빼드려요. 신청서 몇 장만 쓰시면 돼요. 할인이라고? 그 단어 하나에 귀가 팔랑거렸다. 15만 원씩이나? 100만 원 넘게 쓰게 될 생각에 기분이 별로였는데 마침 잘 됐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내 앞에 기나긴 고난의 행군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먼저 신청서를 빠짐없이 작성하고 서명을 몇 차례 반복하는데 10분이 걸렸다. 다음에는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일로 20분을 썼다. 그리고 매장에서 할 일 없이 30분을 기다린 끝에 나는 다음과 같은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고객님, 신용정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기관에 전화해서 의료보험 증명서를 요청하셔야 해요. 슬슬 짜증이 밀려왔다. 하라는 것이 왜 이리 많아. 벌써 1시간이나 지났는데 할인 한번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렇다고 이제 와서 포기할 수도 없었다. 기다린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강보험기관에 전화를 걸고 서류를 요청하는데 또 한참의 시간을 썼다. 매장 직원의 솔깃한 제안을 들은 뒤 1시간 30분이 흘렀고 결국 나는 어이없는 통보를 받았다. 아직도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해서 오늘은 카드 발급이 힘들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폭발하고 말았다. 이제까지 실컷 기다리게 해놓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정가를 다 주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시간만 낭비하고 정작 필요한 노트북은 사지도 못하다니 비참한 기분이었다. 빈손으로 매장을 나오는데 온 세상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넌 시간을 낭비해도 돼. 돈이 없잖아. 15만 원을 할인받고 싶다면 이 정도는 당연히 기다려야지. 씁쓸했던 그 경험을 털어놓으며 서연의 생각을
물어보았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서윤이 흑갈색 머리칼을 귀 뒤로 살짝 넘겼다. 그 손길을 따라 진주 귀걸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지막 느낌에 답이 있네요. 홍 기자님은 스스로에게 1시간 반 내내 나는 지금 돈이 없다를 입력하고 계셨던 셈이에요. 그 말에 자동적으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할인 한번 받겠다고 제 자신에게 없음을 입력한 셈이네요. 물론 15만 원이 적지 않은 액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부정적인 감정만 키웠나 봐요. 그때 저는 할인 제한을 거부하고 해빙 신호등을 써야 했어요. 초록불을 확인하고 기분 좋게 샀더라면 더 좋은 기회를 끌어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주문한 애프터눈 티 세트가 나왔다. 3단 트레이에 스콘과 샌드위치, 타르트와 머핀이 올려져 있었다. 크림베리가 박힌 스콘에서는 갓 구워진 듯 고소한 향기가 풍겼다. 망고와 귤이 가득 올라간 타르트를 보자 입안에 군침이 돌았다. 나는 훈제 연어가 올라간 까나페 하나를 얼른 입에 넣은 뒤 그 맛을 음미해 보았다. 맛있어요. 서윤은 행복해하는 내 표정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은 뒤 설명을 계속 이어갔다. 행운에 대해 좀 더 알아보죠. 여기 올림픽 펜싱 결승전에 두 선수가 출전했어요. 한 선수는 세계 30위였다가 최근 10위까지 올라왔죠. 한때 세계 3위였던 상대 선수는 지금 하락세에 있다고 해요. 이 두 사람이 붙으면 누가 이길 가능성이 높을까요? 당시 TV에서는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한창이었다. 서윤의 말을 들으니 며칠 전 열린 펜싱 결승전이 떠올랐다. 세계 21위인 한국 선수가 3위를 기록하던 헝가리 선수를 꺾은 경기였다. 10대 14로 뒤지던 한국 선수가 순식간에 5점을 따내며 15대 14로 게임을 뒤집은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메달을 딴 선수는 부상 탓에 1년 가까이 연습을 중단해야 했다. 그가 부상에서 회복한 것은 올림픽이 6개월 남은 시점이었다.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실력을 상승시킨 결과 그 선수는 자신의 순위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나는 이렇게 답했다. 올라가는 기세란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걸 감안하면 순위가 낮더라도 상승세에 있는 선수가 유리할 것 같아요. 올림픽을 보면 그런 선수들이 이변을 일으키더라고요. 맞아요. 기세. 행운을 움직이는 것이고 그 움직임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죠. 그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 행운아예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면 누구든 열심히 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상승세라는 말에서 보이듯 운의 흐름을 탄 선수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뒤처져 있더라도 이 흐름을 잘 이용하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해요. 운의 흐름을 탄 사람들은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노를 젓는 셈이니 노력에 비해 몇 배의 가속이 붙거든요.
부자가 되는 길 역시 마찬가지예요. 운의 흐름을 탄다면 같은 노력을 해도 훨씬 쉽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서윤이 해준 설명을 듣자 소위 성공한 부자들이라 칭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들은 모두 비슷한 답을 내놓았다. 남들보다 더 노력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습니다. 얼마 전 읽은 신문 기사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운을 성공 비결로 꼽았다는 것이다.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은 성공의 3대 요소로 운, 둔, 근을 언급했다. 운이 좋고 고지식하며 끈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포브스 400대 부호 중 하나이자 석유 재벌 레리 헌트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운과 지능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나는 언제나 운을 택할 것이다. 행동 경제학자의 창시자 데니얼 카네만도 비슷한 말을 했다. 성공은 재능과 운으로 결정된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제가 만난 부자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행운의 흐름을 타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았죠. 어떻게 하면 저도 그 흐름을 탈 수 있을까요?